휘발유 시즌2 99도의 테이블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영국 국립극단의 엔티라이브를 리뷰하기에 앞서서 원작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엔티라이브의 여러 가지 작품들 중에서 뭘 봐볼까 한번 고민을 해보다가 돌고 돌아서 시즌1 때 그리스 고전을 했었죠. 그렇죠. 고전으로 시작했죠. 네, 메데이아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때를 한번 떠올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 3부작 중에 마지막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인데요. 오이디푸스의 딸인 안티고네죠. 그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한번 오늘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안티고네에 대한 짧은 줄거리를 서유록 배우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이디푸스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왕권을 다투다가 둘 다 사망을 하고 결국에는 크레온이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크레온은 나라의 반역자였던 폴리네이케스를 장례를 치러주지 말고 시신을 그냥 버려두라고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 여동생이었던 안티고네는 오빠의 시신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서 몰래 가서 흙을 덮어주죠. 그 사실을 알게 된 크레온이 안티고네를 이제 처벌을 하려고 동굴에 가둬두고 안티고네는 그 동굴에서 결국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약혼자였던 크레온의 아들 하이몬이 또 자살을 하고 또 그 소식을 들은 크레온의 아내 에우리디케도 자살을 하면서 이 극은 마무리가 되죠. 정말 다 죽어요. 네, 아주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네. 안티고네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저희가 또 다루긴 하겠지만 오이디푸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이디푸스는 저희가 인스타그램에서 플레이 101 콘텐츠에서 카드 뉴스로 짧게 다뤘었는데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무서운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죠.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쳤는데 결국은 그 운명이 다 이루어지고 결국 자기 두 눈을 뽑고 떠도는 방랑자가 됩니다. 그에게서 태어난 딸이자 여동생이 바로 안티고네인데요. 안티고네는 그 이름부터가 사실 되게 운명을 어떻게 보면은 담고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안티라는 그 접두사가 반대되는 반대,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안티고네 이름 뜻이 거슬러 걷는 자, 거꾸로 이제 거슬러 걸어가는 사람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뭔가 왕명을 거슬러서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그런 슬픈 운명을 가진 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비극에서 보면 신탁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의 뜻. 신탁을 받으면 그걸 아무리 거슬러서 벗어나고자 하지만은 결국에는 다 최후를 맞게 되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봤자 결국은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신의 용서가 네. 얻어지는 그런 결말들이 많죠. 네, 그리스 고대 사람들이 그런 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좀 잘 알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정말 한낱 힘없는 인간들의 모습들을 그려내는 것이 그리스 비극의 정수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 소포클레스라는 인물이 그리스 비극의 대가로 또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정말로 막장 중에 막장이잖아요. 그리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들도 현대의 극작법이나 이런 것에도 많이 반영돼서 쓰이기도 하죠. 가장 유명한 거는 우리가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이런 것도 한번 들 수가 있고 뭔가 근친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오이디푸스도 그 근친을 몰랐죠. 나중에 알게 돼서 왜 나는 이런 운명인가 라는 것을 되게 한스로 하면서 이제 최후를 맞게 되는 방향인 건데 그런 것들이 자식 때까지 또 비극이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 이 안티고네라는 작품을 통해서 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안티고네에게 가족이란 무엇이었을까? 이걸 사실 많이 생각했어요, 읽으면서.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진짜 이게 잘 떠올려지지가 않아요. 나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면서 할머니? 사실은 할머니야. 네. 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본인의 출생의 모든 전말을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눈먼 아버지를 모시고 또 여기저기 방랑하다가 또 오빠들이 다툼 끝에 서로 둘 다 사망하고 그 사망한 오빠를 이제 한 명은 엄청 성대한 장례가 치러지고 한 명은 이제 들판에 뭐 개들의 먹이가 될 상황에 놓인 걸 보면서 묻어줘야 할 때 그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좀 가늠조차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둘 다 친오빠인데 한 명은 국가의 영웅, 또 한 명은 매국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걸 이해해보려고 그 매국노라는 걸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또 일제 식민 지배 역사가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뭐 고대 그리스까지는 생각을 못하겠고 형제가 매국노였어. 친일파였어. 그래서 정말 뭐 나라를 망하게 할 위기에 처하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광복을 맞고 이제 뭐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다 이 사람 묻어주지 말라고 했어. 저잣거리에 그냥 던져놓고 사은찜승들이 다 뜯어먹게 놔둬라 이런 명령한 거잖아요. 그런 명령을 국가에서. 받았어. 근데 이제 나는 형제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사람을 형제로서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위 이웃들 막 친지들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었던 매국노로 보고 이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정말 딜레마네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람을 묻어주기로 행동한 게 안티고네가 그 본인의 태생적인 그런 복잡함 때문에 오히려 가족에 더 뭔가 애착? 집착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그런 해석을 해봤어요. 물론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저는 약간 그 가족 관계,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가 안티고네에겐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안티고네는 뭔가 개인적인 또는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말 그대로 국가의 가치관을 저버리고 개인적인 그냥 선택을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제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우리의 근현대에 대한 시선으로 좀 바라보자면 일제시대에 매국노였어. 그러면 저는 그냥 놔뒀을 것 같아요. 아무리 형제라도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거든요. 절연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절연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제 친동생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좀 국가의 가치관 또는 우리의 민족을 저버린 배신자라는 생각이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묻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소 배우님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려운데 지금 질문을 던질 때부터 머릿속에서 지금 계속 굴리고 있었거든요. 묻어줄까 말까? 근데 저 진짜 친일파라는 게 너무 큰 거야. 그쵸. 딱 그 비유가 정말 적절했던 것 같은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묻어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본인이 죽을 수 있는데도 묻어줬다가는? 그 전까지는 죽기는 싫군요. 아니 근데 왜 묻어주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일단 뭐 친일파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친일파는 친일파고 그 사람 국가적으로 처벌을 받는 거는 받는 건데 내가 이 형제를 묻어주는 건 그냥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이 형제를 묻어준다고 해서 지금 친일파는 괜찮은 거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국가의 입장으로 보면은 불법적인 행위인 거잖아요. 근데 동생으로서는 그냥 그게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사실 또 내가 죽는다면? 뭐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도 죽은 이후에도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건 아니기도 하잖아요. 이미 이 사람 죽었으니까. 근데 매장까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좀 생각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약간 그렇죠. 그런 건 있죠. 들기는 들죠. 불법인가? 약간 그런 생각인 거죠. 좀. 근데 나라에서 딱 정한 거잖아요. 그건 묻어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거의 매국노와 동일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라라는 개념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라가 이 작품에서는 그게 크레온의 의지가 사실 되게 강했던 거잖아요. 사실 코러스들을 보면 약간 사람들도 안티고네를 되게 안타까워하고 이게 약간 묻어주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는데 그래서 그 나라라는 개념이 진짜 뭘까? 통치자의 그 강력한 의지, 그러면 그 사람이 곧 법이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들도 들면서 이 작품을 되게 고대 자연법의 묘사가 처음 이루어진 그런 작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인간의 그 개인의 의지 또는 개인의 그런 이득과
국가의 실정법이 충돌할 때 과연 어떤 것이 먼저 우선시 돼야 하는가. 저 그것도 생각나요, 갑자기. 범죄자가 도망을 쳤을 때 가족이 숨겨주면 그 처벌 안 받잖아요. 그런 걸 보면 좀 배제해줘도 되지 않을까? 왜 내가 처벌받아야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꾸. 또 한편으로는 이 가족, 이 일가에게 너무나 진짜 가혹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탄생 자체가 사실은 그쵸. 저주를 받으면서 탄생한 것과 다름이 그렇죠. 없는데. 사실 자식들은 뭔죄야. 그래서 사실은 그 인생 자체가 너무 고난이었고 부모도 고난을 받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가혹한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가족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죗값을 살아있는 동안 치른 게 아닌가. 좀 죽었을 때라도 이제 좀 편하게 묻어지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근데 사실은 뭐 안티고네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가족을 바라봤을 땐 그렇고, 근데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폴리네이케스는 외국의 군대를 끌어온 거잖아요. 이 행위 자체는 사실은 그 국가의 존립을 해칠 수 있는 완전히 중대한 사항인 것이고, 정말로 말 그대로 매국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정말로 냉정하게 그 사안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약간 통치자 쪽의 생각을 하고 계신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라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공동체가 중요하긴 그쵸. 하죠. 근데 항상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 공동체를 더 중요시하고 개인의 자유를 희생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홍 배우님은 약간 안티고네보다는 더 크레온 쪽에 마음이 있으신 것 같네요. 맞아요. 진짜 크레온에게 더 감정이 이입이 됐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 코러스 포함해가지고 모든 등장인물, 심지어 아들까지도, 그리고 또 자신의 부인까지도 크레온을 다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불쌍한 거예요. 모든 욕은 혼자서 다 먹고. 근데 사실 크레온의 입장이라고 하면 이 국가를 통치해야 되는 최고 권력자인 거잖아요. 이 최고 권력자의 선택에 의해서 또는 최고 권력자가 규율을 세우는 것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좌지우지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어떤 한 행위를 누구니까 괜찮아, 안티고네는 좀 가여운 사람이니까 괜찮아라고 이걸 용인하고 지나갔다라고 하면 그 국가의 규율이 그냥 이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그날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레온이 그렇게 나쁜 선택을 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또 하이몬이, 그러니까 아들이죠. 아들이랑에서 대화도 보면은 하이몬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세운 규율이 반드시 준수가 되어야 되고, 그 규율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도 반대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크레온이랑 여러 번 대사가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서 아버지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 갑자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왜 갑자기 급발진해서 자기 아버지를 힐난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면서, 나중에는 또 예언자가 오잖아요. 예언자가 와서 당신 이러이러한 선택 때문에 굉장히 비극적인 종말을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딱 하니까, 내 행동이 좀 잘못됐나? 그럼 비극으로 가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또 정리하면서 나중에는 안티고네를 또 풀어줄 생각을까진 한단 말이죠. 물론 그 전에 이미 안티고네는 자살을 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신탁을 또 크레온도 받게 된 거죠. 그런 걸로 따지면 이제 크레온이 그 정도로 악당인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통치 권력자로 그 정도 자존심은 부릴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 정도의 자존심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규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전복시킬지도 모르는 위험한 행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뭐 괜찮아, 그건 없던 일로 하자가 아니라 그걸 일벌백계, 죽어서도 일벌백계를 해야 다시는 그 나라 안에서 그런 외국의 군대를 이끌어들이는 매국 행위들을 사람들이 못할 것이다. 일종의 뭐 공포정치라고 할 수 있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좀 규율이 바로 서야지 국가가 운영되지 않을, 법치주의라는 것들의 본질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저는 이 그리스 고전이 읽다 보면 사실 좀 쉽지 않잖아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뭐 이런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약간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을 한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아누이의 안티고네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장아누이가 생각하는 안티고네라는 거죠? 네, 장아누이라는 사람이 각색을 해서 안티고네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장아누이 안티고네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1944년에 쓰였대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크레온의 입장이 좀 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크레온하고 안티고네하고 두 사람이 완전히 극렬한 토론을 해요. 막 내가 하는 것이 맞다, 뭐 네가 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한참 하면서 양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티고네 자체는 조금 둘이 대화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안티고네가 일정 부분 수능하고 처벌을 하실 거라고 하면은 그 처벌도 제가 받겠습니다. 약간 이런 입장인 거죠. 나는 네. 그 처벌보다 지하에서 이제 내가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받을 그 비난이 더 두렵다. 약간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근데 이 책을 보면 크레오는 왕으로서 자기는 죽이고 싶지 않지만 나는 왕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애초에 그 오빠도 조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조카를 나라고는 버려두고 싶었겠느냐. 근데 일벌백계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둘 수밖에 없다. 나도 그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지만 참을 수밖에 없다. 이런 괴로움을 계속 토로를 해요. 그러니까 너를 정말 살리고 싶다 하는데 안티고네는 자기는 원하지 않는 것에는 네라고 대답할 수 없다. 나는 아니오라고 말을 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스스로를 지키겠다라는 입장을 완전히 불꽃튀게 대립을 하는 대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 고전은 예시문, 비유문 이런 것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어렵죠. 것들이 많은데 좀 직관적으로 쓰여 있어서 좀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꼭 읽어봐야겠네요. 그리고 저는 이 구조가 좀 좋았던 게 제일 처음에 프롤로그라고 프롤로그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나와서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아예 다 얘기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을 거다라고 다 얘기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스토리는 중요하지 않고 인물의 감정 변화, 뭐 말에 대해 좀 집중을 하라는 의미처럼 보여서 좀 더 좋았어요. 그 두 인물의 논리와 입장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작품이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티고네를 읽으면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흥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티고네에 나오는 배역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현대의 내용이었어요. 저희가 좀 여러 번 다뤘었죠. 난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가 있긴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또 보고 감상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일 기대되네요. 뭔가 난민으로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뭔가 쫓겨나는 상황을 이 안티고네 형제들에게 입힌 거겠죠? 이게 쫓겨나 있는 상황에서 그 나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자기 본국으로 추방이 되어야 하는 그렇구나. 상황이래요. 오, 굉장히 궁금합니다.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주에 영국 국립극장에서 했었던 엔티 라이브를 저희가 보면서 또 리뷰를 드릴 텐데요. 그 리뷰 컨텐츠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